그럼 주택담보대출을 왜 대부대출로 쓰는 거예요? 대부대출 쓰는 데는 이유가 뭐 많지. 대표적으로는 신용점수가 안 좋아서 쓰는 경우가 제일 많고, 소득이 안 돼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집값 대비 일반주담대 한도, 우리 LTV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통 정부에서는 1주택지 기준으로 집값의 70%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 근데 그거 초과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대부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있거나 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집이 공동명인데 내 배우자하고 공동명인데 집사람한테 차마 말을 못해서 혼자 몰래 받아야겠는 거, 이런 걸 이제 지분대출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부대출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지. 이제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쓸 수는 있지만 상황별로 또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상황별로 해결 방법들이 좀 있지. 가장 흔한 경우 신용점수가 안 좋은 경우, 우리 금융기관은 보통 한 600점대 나이스 기준으로 600점대 이상 정도가 나와줘야 돼. 근데 예를 들면 500점대여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안 돼서, 또는 600점대도 되는 금융기관이 있는데 그 금융기관을 못 찾아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은행 갔더니 거절당했어. 그래서 난 대부밖에 안 되나 보다, 신용이 안 좋아서. 그래서 대부를 받을 순 있지. 근데 이미 받아 있는 사람들은 점수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는데, 신용점수가 안 좋아서 대부를 받아야 되는 사람, 대부 중에도 받으면 신용점수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대부대출이 있고, 점수에 전혀 영향을 안 끼치는 대부대출도 있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알아봤는데 되게 대부채 업체가 되게 커. 우리 전문용어로는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라고 하는데, 그런 대부들은 쓰면 신용점수가 폭락해. 이런 경우는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대부대출을 골라서 써야 점수가 하락하는 걸 좀 방지하고 추후에 점수를 좀 관리해서 정상적인 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썼다면 요즘 뭐 점수 확인하는 게 워낙 쉽게 돼 있으니까 포스나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통해서 수시로 한 달 주기로 계속 체크하면서 한 600점대 이상이 올라왔다 그러면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다시 문을 두드려봐요. 그리고 소득이 없어서 쓰는 경우, 주부, 고령자, 뭐 학생 이런 분들도 담보대출을 대부에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잘 몰라서 그래. 거의 10중 8구. 은행에 갔는데 소득이 없으셔가지고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뭐 온라인에 알아봤더니 뭐 대부로 해드릴게요 해서 대부로 소개받아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이런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은행과 그리고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알아보면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집값 대비 너무 많은 한도가 필요해가지고 대부를 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 한도는 보통 집값의 70%가 맥스지만 캐피탈저축은행의 사업자 대출 뭐 이런 상품들은 최고 LTV가 뭐 요즘 같을 땐 90%, 부동산 거품이 막 시세가 막 좋고 경기가 막 좋을 때는 95% 100%까지 해준 데도 있어. 그런 상품들로 대체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물론 금리가 좀 높긴 하지만 지금 아마 대부 쓰는 것보다는 좀 낮을 거거든. 조금 더 낮은 캐피탈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업자 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된다. 등기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부대출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또는 압류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안 해주거든. 무조건 그걸 지워야 돼. 어쩔 수 없이 대부를 써야 돼. 뭐 자기가 다른 데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해결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부를 썼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등기를 깨끗하게 지웠다면 바로 은행이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야 돼. 근데 이제 신용점수가 어떤 뭐 압류나 경매 개시 등기까지 간 과정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 대부분 신용점수가 같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 신용점수가 어느 정도 허락한다면, 등기만 깨끗해지면 바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셔라. 그 다음에 배우자 동의 없이 공동명인데 내 혼자 몰래 대출 받은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는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해서 두 명이 같이 담보를 제공하면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니까 이실직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두 명 이상이 소유를 하는데 한 명이 받는 대출을 우리가 지분대출이라고 하거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분만큼만 받는 대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의 잘 안 해줘. 좋은 금리의 정상적인 주담대를 파는 은행, 보험사는 안 해줘. 그래서 이실직고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상황별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